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프랑스 나치 협력 처형 장기화되자 민심 돌아서 어제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의 교훈을 봐야 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2차 대전 후 나치 부역자 재판을 통해 사형당한 사람이 1,500명, 수감자는 3만 8천여 명에 이르며 나치를 찬양한 언론인들은 총살로 단죄됐는데 왜 언론인에게만 가혹하냐는 비판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몇 년간 청산하다 사회당은 의석을 잃었고 드골이 이끄는 신생 우파는 원내 2당으로 도약했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친일파 청산을 했나요? 우린 해방 후 친일 법적 처벌 단 한 명도 안 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나치에 부역한 언론인을 엄하게 다스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게 지식인의 책무 아닙니까? 게다가 문정부가 과거사 청산만 하다가 민심을 잃으면 그럼 조선일보 신나는 거잖아요. 왜 걱정을 해줍니까? 적폐청산을 더 해라 해야지. 그러다가 민심 다 잃게. 그냥 적폐청산 그만하자고 하세요. 조선일보는. 프랑스 끌고 가서 헛소리 하지 말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조선일보로 날로 기괴한 논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설마 나치에 부역하는 행위에 언론인들에게 감정이입한 거라면 정말 참 비참하네요. 예. 굉장히 놀라운 기사였어요. 프랑스, 과거사 청산이 이런 식으로 사례로 쓰이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자, 그때 프랑스식으로, 예, 나치성, 부역 청산을, 일제 청산을 우리가 했으면 조선일보 문 닫았죠.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드디어 일가 친척의 가족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영 씨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거다라고 말하는 음성 파일이 나왔습니다. 어제 MBC가 보도했는데요. 이동영 씨는 다스 부사장이고 이시영 씨는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전무입니다. 2016년 7월 달에 다스 총괄 부사장이던 시절에 이동영 씨가 다스의 핵심 관계자와 이야기하던 통화입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MBC가 오랜만에 단독했어요. 예, 단독을 연속으로 몇 가지 연속을 했는데, 일단 그 오디오 파일, MBC에서 보도했던 오디오 파일 들어보겠습니다.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해서 뭐 자기 거라고 뭐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예, 이 대목은, 이동영 씨, 이제, 다스의 명부상 회장이고 최대 주주죠. 예.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스의 전 핵심 관계자다라고 예, 합니다. 누군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지금, MB 믿고 회사가 자기 거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예. 최대 주주 회장의 아들이 하소연을 이런 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심지어 부사장이었습니다. 뭐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회장이고 자기는 총괄 부사장이었던 시절인데, 이런 말을 이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삼성을 먹겠다고 마음대로 하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회사에 쫓으면 끝나는 거지? 그럴 수 없는 거죠. 예. 관계를 드러내는데 이게 파일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연속도 꼭지가 여러 개 나왔죠. 예? 네, 또 강경호 다스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다스 경영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취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회장도 나도 희생했다. 예. 희생할 게 뭐였어요? 자기들이 최대 회사 주인인데. 네, 대표인데요. 예, 이것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MBC 보도입니다. 나도 아버님이 회장님이 살아계시는데 형이 이런 꼴을 당하니까 형은 울분이 터지지만 어차피 희생하는 거잖아. 어차피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형이라고 하면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이동영 씨 자신요. 그 이시영 씨 사촌 형이거든요. 나이로 따지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이 문맥으로 보자면 바지 회장 노릇을 하는 게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한탄스러운 거죠. 예. 네, 울분이 터진다,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 아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명부상 최대 주주인데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이게. 또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를 접수했다라는 식의 언급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시영 씨를 지칭하는 듯하면서 자신을 해코지하려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촌 동생이 형을 해코지라고 형을 나가라 그래도 걘 내 사촌 내가 그 똑같은 놈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 요 얘기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는 사촌 동생이죠. 예, 사촌 동생이 형인 나한테 나가라고 해도 내가 똑같은 놈 되면 안 된다는 건데 내가 똑같은 놈이 되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고 하여튼 똑같이 권력 싸움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권력 예. 싸움을 할 수 없잖아요, 실제. 예.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이제 지금 그 전까지 총괄 부사장을 하고 있던 본인 이동영 씨를 쫓아내려고 한다. 네, 차근차근 권력을 접수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네. 발언입니다. 이동영 씨 주변 사람들도 정리를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총괄 부사장이고 자기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시영 씨가 회사를 장악하게 가는 과정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불만을 토로하면서 동생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 예. 네, 상대방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상대방도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까지도 지켜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아닌가 짐작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사표 받으러 가고 저런 사람도 사표 받으러 한다. 그래서 뭐 밤잠을 못 자고 있다. 그러니까 실소유주 아들이니까 실소유주 아들이 이 회사 내 거 해가는 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이제 그 덕분에 저희는 최대 주주 회장님의 아들인데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녹취 파일의 내용을 MBC가 단독으로 몇 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네. MBC의 폼이 돌아오고 있나요? 아직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관련해서 가장 적나라한 단독 최근 다스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또 이상한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어제 검찰 출석을 했죠. 네, 다스 125 관련해서 수사 중인 동부지검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납품업자한테 각종 리베이트 받았다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당연히 이제 다스 누구 겁니까?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동영 부사장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공식적인 답은 다스는 이렇습니다. 누구 것이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버님이 다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말이죠. 예. 굉장히 이상한 답변이에요. 좀만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버지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거면. 그런데 아버지가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제 본인의 이제 머릿속에 그래도 지분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뭘 좀 행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걸 아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버지 겁니다. 진짜로 아버지 거면 이거죠. 아버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답변 자체가 아버지 게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짚어줘야 되는데 안 짚어줘서 제가 짚어드립니다. 자기 건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야는 이상한 답이잖아요. 내 겁니다. 아버지 겁니다. 라고 답변해야 되는 답변인데 그렇게 안 나온 거죠. 게다가 이건 지분이 있으니까 이건 변명이잖아요. 일종의. 예. 현재로서는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다리는 거죠.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 자체가 지분이 있는데도 아버지 거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게 드러난 답변입니다. 자, 예리하게 한번 짚어놓고.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후폭풍이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대다수 사법부 구성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제 대법관 13명이 내놓은 입장과는 다소 다른 이야기인데 별도 기구를 구성해서 추가 조사에 나서는 등 법원 행정처 개혁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여사는 저희가 이제 이정열 전 판사님을 3일째 모시고 이야기 잠깐 나눠볼 텐데 이게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떻게든 법원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조사에 대해서, 사법부 내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이것까지도 되냐고 뭐 납득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조사 파일도 한계가 있고. 네, 다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요. 일부가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폴더를 다 열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예. 지금 그 파일을 확보하고 내용을 열어본 방식이 크게 세 가지 검색을 해서 명단과, 그러니까, 명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걸려있지 않을까 싶은 명단, 그리고 두 개가 뭐였죠? 이정일 판사한테. 키워드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정일 판사한테 물어보기로 하죠. 그 세 가지 축으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것만 한 거지, 폴더에 하나하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그, 검찰의 수사를 맡긴다는 게 이제 입법, 사법, 행정 한 축인 사법부로서는 이게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나쁜 선례가 될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부의 수장조사도 혐의가 있으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법부 통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문제가 된 개별 판사들 몇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사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법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정열 판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어제 관련된 고발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준비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가 판사들의 컴퓨터를 열어본 것을 문제 삼아서 자유한국당에서 김영수 대법원장 고발한 건도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나눠져 있었는데요. 하나로 몰아서 정리한다고 어제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적어도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 파일을 작성한 사람들은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별적으로는 검찰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혁하고 자체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두고두고 씨앗을 남기는 게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사법부가 뭐, 일개 부처가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결정인가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 보고서 별지가 굉장히 화제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추가조사위가 이 문건을 발견한 곳에 BH라는 폴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열어본 파일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건데 나머지 파일들도 청와대에 보고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컴퓨터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폴더 하나하나를 열어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그걸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 몇 개를 정해서 검색하라고 한 겁니다. 그중에 걸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한 그 법원행정처하고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주고받았다. 전원 합의체로 해보아달라 요구하고 그걸 받아주고 하는 그 문서가 나오는 게 BH라는 폴더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BH, 청와대죠, 청와대. 여기 파일 하나만 들었겠어요? 이걸 열어봐야 되는데 이 BH 폴더를 못 열어본 거죠, 지금은. 네, 그렇죠. 지금은 협조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강제 수사가 아니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파일 하나가 걸렸는데 그걸 열어봤더니 이런 얘기 나왔고 그 파일이 어디 있었지 하고 그 경로를 확인했더니 그 폴더였다는 겁니다. 그 폴더 안에 100개의 파일이 있는지 1000개가 있는지 1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뭐 폴더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한 개 있겠습니까? 지금 딱 하나 나온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특히 최순실 씨 관심사안 재판 관련해서 저는 요청이 엄청 많이 갔을 거라고 보고, 왜냐면 그 박근혜 최순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도 그런 요구가 있으면 응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드러났잖아요. 네, 실제로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이나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도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폴도 당연히 열어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사법부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못 열어보고 있잖아요. 네, 개인 파일 지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 공용 컴퓨터가 어떻게 사생활과 연관되는지는 사실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쳐요. 예? 판사들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파일을 야동인가요? 거기 있다고 쳐. 그럼 또 지우면 되잖아요. 이거 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지금 딱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뉴스 2개 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 네, 최순실 메모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체부 조직 개편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담긴 내용인데요. 2016년 3월 달에 쓰인 메모입니다. 여기에는 종무실 2차관, 1차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관련 업무를 2차관이 맡았던 걸 1차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조직 개편안이 그해 3월 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1일 전에는 최순실 씨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일도 했네요. 그냥 자기가 뒤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꽂아준 것만 한 줄 알았더니, 예. 네, 장시호 씨가 다 촬영한 업무, 메모입니다. 서관 업무를 바꾸기도 했네요. 예. 최순실 공화국 맞았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호남을 벌이는 것도 보수로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호남과의 결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요즘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의 언론 노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파의 뭐랄까요 격정하고는 다르게 여기 지지율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노출이 많으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3부에서 박지원 대표하고 한번 다뤄보겠지만 이 워딩은 매우 안 좋네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지난 대선에서 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한 적이 있잖아요. MB 아바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건데 사람들 기억에는 MB 아바타만 남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말입니다. 이 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그렇게 공격을 받나 본데 호남을 버리고 보수로 간다. 라고 공격을 받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MB 아바타처럼 이것만 남는 거예요. 호남을 버리고 보수로 간다. 그것만 남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왜냐하면 전후 사정을 모두 다 자세히 아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법인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적폐청산 그만하자고 하세요. 조선일보는. 프랑스 끌고 와서 헛소리 하지 말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조선일보 날로 기괴한 논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설마 나치에 부역하는 행위에 언론인들에게 감정이입한 거라면 정말 참 비참하네요. 예. 굉장히 놀라운 기사였어요. 프랑스, 과거사 청산이 이런 식으로 사례로 쓰이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자, 그때 프랑스식으로, 예, 나치성, 부역 청산을, 일제 청산을 우리가 했으면 조선일보 문 닫았죠.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드디어 일가 친척의 가족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영 씨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거다라고 말하는 음성 파일이 나왔습니다. 어제 MBC가 보도했는데요. 이동영 씨는 다스 부사장이고 이시영 씨는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전무입니다. 2016년 7월 달에 다스 총괄 부사장이던 시절에 이도 있습니다. 네, 아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명부상 최대 주주인데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이게. 또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를 접수했다라는 식의 언급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시영 씨를 지칭하는 듯하면서 자신을 해코지하려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동생이 형을 해코지라고 형을 나가라 그래도 걘 내 사적 내가 그 똑같은 놈을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 요 얘기는 이제 본인
예, 본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는 사촌 동생이죠. 예, 사촌 동생이 형인 나한테 나가라고 해도 내가 똑같은 놈 되면 안 된다는 건데 내가 똑같은 놈이 되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고 하여튼 똑같이 권력 싸움 할 수 없다라는 취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권력 예. 싸움을 할 수 없잖아요, 실제. 예.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이제 지금 그 전까지 총괄 부사장을 하고 있던 본인 이동영 씨를 쫓아내려고 한다. 네, 차근차근 권력을 접수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네. 발언입니다. 이동영 씨 주변 사람들도 정리를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삼성을 먹겠다고 마음대로 하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회사에 쫓으면 끝나는 거지. 그럴 수 없는 거죠. 예, 이 관계를 드러내는데 이게 파일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연속도 꼭지가 여러 개 나왔죠. 예. 네, 또 강경호 다스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다스 경영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취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회장도 나도 희생했다. 예, 희생할 게 뭐였어요? 자기들이 최대 회사 주인인데. 네, 대표인데요. 예, 이것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MBC 보도입니다. 나도 아버님이 회장님이 살아계시는데 형이 이런 꼴을 당하니까 형은 울분이 터지지만 어차피 희생하는 거잖아. 어차피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형이라고 하면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이동영 씨 자신요. 그 이시영 씨 사촌 형이거든요. 나이로 따지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이 문맥으로 보자면 바지 회장 노릇을 하는 게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한탄스러운 거죠. 예. 네, 울분이 터진다,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표현 동영 씨가 다스의 핵심 관계자와 이야기하던 통화입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MBC가 오랜만에 단독했어요. 예, 단독을 연속으로 몇 가지 연속을 했는데 일단 그 오디오 파일 MBC에서 보도했던 오디오 파일 들어보겠습니다.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해서 뭐 자기 거라고 뭐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예, 이 대목은 이동영 씨, 이제 다스의 명부상 회장이고 최대 주주죠. 예,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시영 다스의 씨 전 핵심 관계자다라고 예, 합니다. 누군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지금 MB 믿고 회사가 자기 거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예. 최대 주주 회장의 아들이 하소연을 이런 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심지어 부사장이었습니다. 뭐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회장이고 자기는 총괄 부사장이었던 시절인데 이런 말을 이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프랑스 나치 협력 처형 장기화되자 민심 돌아서 어제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의 교훈을 봐야 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2차 대전 후 나치 부역자 재판을 통해 사형당한 사람이 1,500명, 수감자는 3만 8천여 명에 이르며 나치를 찬양한 언론인들은 총살로 단죄됐는데 왜 언론인에게만 가혹하냐는 비판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몇 년간 청산하다 사회당은 의석을 잃었고 드골이 이끄는 신생우파는 원내 2당으로 도약했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친일파 청산을 했나요? 우린 해방 후 친일 법적 처벌 단 한 명도 안 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나치에 부역한 언론인을 엄하게 다스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게 지식인의 책무 아닙니까? 게다가 문정부가 과거사 청산만 하다가 민심을 잃으면 그럼 조선일보 신나는 거잖아요. 왜 걱정을 해줍니까? 적폐청산을 더 해라 해야지. 그러다가 민심 다 잃